했네. 뭐 했다. 뭐 했어? 뭐 한 거 아니야. 아로니아야. 홍삼당은 아로니아. 굿베이스. 굿베이스는 정관장의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라디오쇼 3부는 AOA의 19일로 오늘되었습니다. 라디오쇼 토요일 3부는 책 읽는 라디오 시간인데요. 한 주먹 전해드리고 있죠. 현재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는 책 제14회 책 읽는 청주의 선정구성 백혜성 작가의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먹 함께 하시죠. 백희성의 환상적 생각 두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집 비밀이 기다린 사람.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의 기록을 보고 시속 각자 70km 구간입니다.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아나톨은 왜 자신의 집을 팔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 걸까? 가족이 없는 여성인가? 가족이 없는 여성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 탓에 자연스레 아나톨의 일기로 손이 갔다. 아나톨의 일기를 펼쳤다. 그녀가 집을 판 이유와 그 집의 전 주인이었던 아나톨을 알고 싶어서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두 권의 일기를 통해 한 저택의 다른 시대에 새 주인이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921년 4월 15일 나는 아나톨 가르니아. 오늘 가족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나의 전방에 가족을 영원히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라 믿기에 이 기록을 시작한다. 나의 남편 라자르 가르니아는 연합군 장교로 우리 가족을 떠나 전방에 전쟁터로 급 향했다. 커브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암시했다. 1921년 4월 14일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4월 15일에서 4월 14일이라니. 날짜가 거꾸로 되어 있었다. 뒷장을 넘겨보니 놀랍게도 일기는 과거로 가듯 날짜가 거꾸로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종이의 순서를 잘못 엮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분명 거꾸로 가는 일기였다. 그녀는 외모만큼이나 괴상한 사람인가 보다. 다시 그녀의 일기를 펼쳤다. 1921년 4월 14일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약 헤매고 있다. 1km 전방에 목적지 부근입니다. 나의 가족이 세상에 없다. 나 혼자 죽기 위해 한밤중 홈레프 다리에 섰다. 그러나 죽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죽고 싶다.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집 안에는 호롱불이 켜져 있다. 새 주인이 살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다. 내 집인데 집 앞 현관에 주저앉았다. 당장이라도 아이들과 남편이 나에게 문을 열어줄 것 같은데 1921년 4월 13일 나에게 남은 마지막 꿈을 우리 막내 약 아이를 500m 전방에 시속 60km 구간입니다. 4월 12일 아직 우리 막내 레널드가 내 그의 온기가 내게 들어온다. 식구들은 그와 나의 인연을 않으셨다. 레널드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수잔 약 300m 전방에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난 엄마, 아빠 온몸을 붕대로 감고 오직 눈만 보이는 나의 아들 레널드가 울고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눈물만 흘렸다. 의사는 오늘이 고비라고 했다. 그리고 내게도 치료를 권유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치료가 아니라 레널드를 위한 치료였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집을 팔았다.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은 나의 가족을 살려야 한다. 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수잔, 레널드. 사라져 제발. 날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아요. 일기의 문장들은 길지 않았지만 왜 아나톨 가르니아가 일기를 거꾸로 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가족을 되살리고 싶은 심정으로 그랬을 것이다.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러웠는지 일기장의 페이지마다 떨어진 눈물이 마른 자국들로 가득하다. 그녀는 일기를 거꾸로 쓰면서 가족들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글 속에는 그녀의 아픔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그녀와 이 저택의 새 주인 프랑스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아침 일찍 나의 시대섬 집으로 향했다. 어제 조금 읽은 두 권의 일기와 여러 가지 청소 도구를 가지고 새 집으로 들어섰다.
어젯밤 일기를 보면서 우선 이 저택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을 모두 열고 마스크로 입을 막고 머리에 두건을 쓴 후 먼지떨이로 온 집을 다 털어댔다. 한참을 털고 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창문 밖으로 먼지가 연기처럼 흘러나갔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불이 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일단 먼지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고 이어 걸레질을 하기 시작했다. 원래 이런 청소는 전문업체에 문의하면 적당한 비용을 주고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집은 그럴 수 없었다. 집이 낡아서 위험하기도 했고 청소를 하면서 구석구석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무 마루부터 대리석 바닥 그리고 샹들리에까지 걸레질과 시커멓게 변한 걸레빨기를 수백 번 반복했다. 어둠이 몰려와 한밤중이 돼서야 청소가 끝났다. 벽에 낀 먼지를 제거하다 보니 저택의 모든 벽에 두 줄의 손때 묻은 흔적이 가로로 이어져 있었다. 지우려 하다가 뭔가 모를 호기심에 일단 놔두기로 했다. 아래쪽 흔적은 만져보니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대략 3mm 정도의 깊이의 아주 작은 홈이었다. 이 홈은 집안 구석구석에 연결되어 있었다. 두 번째 윗줄의 흔적은 좀 더 선명했지만 범위가 좀 넓게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건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와 청소를 끝냈다. 아니 어두워서 더 이상 먼지와 때가 안 보이는 걸지도 모른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다행히 부엌에서 오래된 양초 하나를 찾아서 촛불을 켜고 살롱에 붉은 가죽 소파에 걸터 앉았다. 프랑스와 그리고 아나톨. 그들이 처음 만나 이 살롱에서 대화를 하는 순간을 상상했다. 그때 문득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즉시 부엌으로 가서 수납장들을 열어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이름 모를 홍차를 찾기 시작했다. 홍차 잎은 말려서 보관하니 잘하면 50년도 더 넘은 차를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차를 찾는 내 손놀림은 더 빨라졌다. 이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유럽의 홍차는 오래되면 못 먹는 것이다. 아시아의 친구에게서 받은 20년 된 보이차 생차는 오래 두어야만 폴리페놀 옥시다젠이라는 효소에 의한 자연 발효가 되어 먹을 수 있지만 유럽의 홍차는 발효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부엌 맨끝 선반에서 마리아주 가문의 홍차라고 적혀있는 양철통을 발견했다. 일기에 나온 그 차가 분명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부엌 테이블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쉽기는 했지만 양철통 안에는 아직도 차 향기가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을 가지고 살롱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촛불을 가까이에 끌어놓고 두 개의 일기 중 프랑스와의 일기를 펼쳤다. 촛불에 반사된 나의 실루엣이 살롱 벽에 비쳤다. 나 외에도 이 저택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루엣이 그 누군가처럼 느껴졌다.